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요. 54,000원에 40%. 54,000원에 40%. 자, 예. 이 한미사이언스를 매수하신 지가 그러면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이게? 1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2월 달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갖고 계셨는데 이거 예. 좀처럼 오를 생각이 잘 없네요. 이 4만 원대 요 부근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하시죠? 예, 예. 예. 아니 지금 비중도 40%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답답함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사이언스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언제쯤 더 올라갈까 궁금하고, 제가 원래는 6개월 정도 예. 매매로 봤는데,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 8개월째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가 참 어느 정도나 고통스럽죠. 회복될지. 예. 자, 그러면 한미사이언스에 언제쯤 반등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을 진단을 해드리죠. 자,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54,000원에 40%입니다. 좀처럼 이 4만 원 요 초반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데 언제쯤 반등 나올까요? 저는 내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권입니다. 지금 굉장히 들어가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가격대임은 분명하겠지만 흐름상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락 속에서 좀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 근데 이 회사가 나쁜 회사냐,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한미약품을 가지고 있고 JVM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주가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그 한미사이언스가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를 받는 영향도 있겠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승인, 두 건의 승인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론티스랑 포지오타닙 두 가지 그 신약이 지금 FDA에서 하반기에 승인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비알코올성한 지방염 여기 분야에서도 임상 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한미약품도 올라와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JVM이 일을 못하고 있나? 라고 봤었더니 JVM 또한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국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한미사이언스 잠깐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 아까 제가 38,000원 라인을 잡아놨었는데 54,000원 진입가 부근까지를 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좀 같이 상승을 해줄 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구간 38,000원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데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기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도 잘 올라와주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썩 좋은,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의 주가 레벨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의문점은 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지수의 하락 속에서 힘을 못 써주고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거래량이 정말 지극히 현저히 작습니다. 한미약품과 그리고 자회사들이 커갈수록 거기에서 좀 주목을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이 지주사 디스카운트 이 부분이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요인들 때문에 다 좋은 종목임에는 불구하고 내년까지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빠르게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년까지 들고 가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20% 비중은 5만 원권 온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좀 보내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5만 원권 오면은 분할 매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밀린다라면 추가 매수해서 빠르게 탈출하시는 게 더 빠르게 내 계좌를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시장에 또 관심을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잠깐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일단 5만 원 정도까지 5만 원대 회복이 나오게 됐을 때는 지금 비중에서 20% 반쯤 덜어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밀렸을 때 그때 재매수를 해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른 손실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미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손실이 상당히 좀 많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밝은 목소리로 전화 받아주셨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분이시라면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꼭 수익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닉네임 양봉축제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유니슨 2,740원 8% 갖고 있습니다. 매수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를 직전 고점인 3,300원 그 이상인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장기로 가도 될지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현재 유니슨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확인해 보시면 올해 한 3월 29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6%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현재 추가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잘 상담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니슨 2,740원 갖고 계시고 8% 보유 비중 갖고 계신데 매도 시기와 추가 매도 타이밍과 대처 방안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대표적인 풍력주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니슨은 조금 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의 영역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풍력에 대한 이야기, 결과적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원전,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이제 뭐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당장에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라 이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조금 장기로 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뭐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필수적으로 뭐 필요한 그러한 수준이다라고까지도 인식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풍력 중에서도 해상 풍력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조금 진척 단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이고, 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풍력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서 사실 지금 현재 유니슨이 가장 풍력 관련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일전에는 유니슨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폭들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CS 베어링이라고 보셔야 돼요. CS 그룹주, 뭐 CS 윈드, CS 베어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CS 베어링의 이 풍력 베어링이 이제 실질적으로 해상 풍력 쪽에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기대감이 현재 큰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유니스는 조금 2등의 성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다만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어떤 급등은 충분히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 라인이 상당히 조금 두텁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편성들이 모여주면서 이제 뭐 11선, 21선, 61선 다 모여주는 그러한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을 또 지켜주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켜줘야지 실질적으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비료 사료 관련주들만 계속해서 흐름이 나왔던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의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조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고 조금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조금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00원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00 약 한 300원 초반대 구간이 2차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주요하게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3,300원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2,800원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2,800원 이후에 상당히 좀 두터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2,800원이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3,000원 이상대를 또 노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먼저 2,800원을 목표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원전 그 다음에 풍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워낙에 탄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풍력 쪽이 저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급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풍력 쪽은 충분히 조금 급등을 한번 나올 만한 구간에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현재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 말씀드렸던 2,500원, 2차 지지라인 말씀드렸던 2,300원 부근에서 먼저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러한 구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수급들이 들어와 줬는데 제가 유니스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매집의 형태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이 2,800원을 뚫으려는 시도를 분명히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먼저 지지라인을 보여주는지 지지를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그때는 충분히 또 트레이딩을 해서 약 한 2,800원 정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고려는 하지 마시고 먼저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시장도 조금은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슈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주목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지라인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서 수익 보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 관련주인 유니슨 살펴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다 익숙하시죠. 그중에서도 풍력에서 유니슨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300원이나 2,500원 요 아랫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흐름, 그러니까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시장의 관심이 다시 살아날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 매수 해보고 충분한 수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양복축제님의 유니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사연입니다. 한콩이님의 진단 요청인데요. 이 닉네임이 참 귀여우시네요. 네, SBS 요청 주셨고요. 41,100원에 6% 정도 갖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매도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니까 올해 3월 부근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6%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현재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종가 41,150원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오늘 매도가를 대응 부탁드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님께 매도가 대응 친절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도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4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면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SBS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이때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를 하고 광고 수익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컨텐츠 관련해서 영상 제작 관련해가지고 SBS가 뭐 나쁘다 좋다 뭐 여기를 말하고 싶진 않고 가격적인 측면이 저는 최근에 들어가신 것 아닌가 아니면은 예전에 들어가셨으면은 수익권에서 한번 챙겨 드실 구간이 있었음에도 안 챙겨 드셨다라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45,000원 라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짚고 나갈게요. 121선에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0원대에서 한번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길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 6만 원. 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6만 원까지 가기 위해선 지수가 좀 받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지극히도 적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50만도 안 나온다라는 부분은 정말 시장 관심 밖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절가를 제시를 드렸던 4만 원 라인 이 부분을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4만 원을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진짜 25,000원까지도 한 번에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요 맥점이기 때문에 싸울 자리에서 잘 들어가셨고 진입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45,000원 구간 자리를 줄 때 한번 챙겨 드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이때부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왜? 광고 수익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부담 요인은 있어요. 컨텐츠 제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광고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펼칠 것인가 이 매크로적인 환경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된다. 고로 저는 짧게 챙기고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BS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요, 이 한콩이님께서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뭐 짧게 바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45,000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면 6만 원도 가능한 종목일 수 있겠지만, 짧게 보고 나오실 생각이시라면 45,000원 꼭 이 가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한콩이님의 SBS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오비고라는 종목이고요. 예. 예, 매수가는 15,500원이고 한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500원에 20%. 요 종목이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이 아니죠? 네네,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미래 성장성이 있어 보여서 네.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지금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갖고 지금 비중이 20%를 됐는데. 네. 네, 어떻게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보유를 해도 될지 염려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카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죠. 오비고. 네네. 자, 그런데 네네. 주가가 상장 이후로 계속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지켜보시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비중을 좀 늘려 오셨고, 자, 그래도 아직 15,500원의 평균 단가입니다. 현재 주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거리가 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올라오면서 좀 상승 추세를 탔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죠. 자, 전문가님, 오비고입니다. 15,500원에 20%인데 요즘 뭐 매수가 이상까지 갈까요? 일단 오비고 말씀 주셨듯이 네. 이제 대표적인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어떻게 조금 엮이냐라고 하면 차량용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날씨를 알려준다든지 혹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차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이제 탑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가장 이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비고 같은 경우에 원래는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었어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에서 오비고가 상당히 또 점유율을 잘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뭐 자동차 기업들 뭐
뭐 벤츠라든지 포드, 그다음에 뭐 우리 국내 뭐 현대, 기아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또 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또 차량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비고가 또 실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뭐 워낙에 또 차가 뭐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뭐 작년부터 다들 알고 계셨듯이 사실 차 한 대 주문하면 나오는데 거의 또 1년, 2년씩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오비고의 실적에 조금은 방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완성차가 만들어지지 않게 됐고 만들기가 조금 힘들게 됐고 그러면서 오비고에도 조금 타격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부터 완성차가 점차적으로 이제 이 만드는데 반도체난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조금은 해결이 될 듯 보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차가 잘 나오게 되면 오비고도 어느 정도는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면서 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조금 기술 장벽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사업이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과 사업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당장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서서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왔냐라고 하면 말씀 주셨듯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약간의 테마의 성격을 띠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비고가 앞으로 올라오려면 필연적으로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BMW나 뭐 벤츠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추가적으로 뭐 오비고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된다라든지 혹은 새롭게 또 뭐 수주 계약을 따내 온다든지 이러한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그러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수급이 지금 상당히 조금 부족한 상태고 올라오려면은 앞서서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였었던 이러한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는 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라오기에는 이러한 수급들이 보여지지 않고 그 말은 뭐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또 상승을 잘 보였거든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비고가 관련해서는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고 올라오려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기회비용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손해를 보는 그러한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지켜보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되 향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만한 힘을 모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고 일단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다른 종목들을 운용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어떠한 구간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 조금은 여유롭게 보셨다가 향후에 이제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은 만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어느 정도 대응 구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13,000원에서 15,000원대의 물량을 조금 소화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눌림 구간이 약 한 13,000원 정도에서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오히려 빠르게 기회 비용의 어떤 손실 없이 잘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구간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비고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할 만한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 시청자님,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때,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13,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오는 일이 생기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전화로 받아봤고요. 자, 오비고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익숙한 분이 오셨네요. 꽃방호님께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보자마자 왠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분의 매매 패턴 때문이죠. 남해화학을 매수하셨는데 저 지금 이 이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거 오늘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10,000원에 100%입니다. 100%의 신화죠, 이분. 첫 양봉에 들어가기 진단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환하게 웃어주셨는데요. 자, 남해화학 오랜만에 솟구쳤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비료사료 관련된 종목들 뭐 죄다 올랐습니다. 그중에 바로 이 종목도 포함이 되는데 오늘장 7% 넘게 솟구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거든요. 자, 확실히 첫 양봉에 들어가기 하신 거 보니까 오늘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10,000원에 100%. 야, 이 비중이 과연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미 들어가신 거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세벽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앞서 잠깐 웃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분의 종목을 보면서 웃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야수의 보십니까? 심장을 가지시고, 네, 그리고 몰빵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시는 달인이시죠? 네, 네. 몇 번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은 수익권이라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네, 6%대 정도의 시초가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시초가로 10,000원에 이렇게 진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1,6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가 레벨은 1,60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슈팅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비료 관련해서 농협 계열 국내 최대 이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기업인데 작년 같은 이 시세를 줬었을 때는 요소풍기 현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시세를 줬었고 이번에는 사료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긋지긋하다 혹은 아니면은 너무 노출된 재료 아닌가라고 함에도 계속적으로 한 9,000원 라인대에서 자리를 지켜주더니 그러더니 지금 다시금 사료 관련해가지고 비료 관련해서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세를 준 만큼 내일도 강하게 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기승을 부리곤 하는데 저는 기회 줄 때 챙겨 드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종목들을 보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1,300원 이탈하면은 또 다시 9,000원에서 10,000원 요 라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워낙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심하니까 저는 12,000원 가는 길 그때 한번 수익 챙겨 드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대응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가격 중심선 이탈만 안 하면 됩니다. 1,300원. 네, 이 라인만 이탈 안 하고 계속적으로 강세 유지하면은 저는 이 기준점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가면서 수익을 차분하게 챙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모처럼 비료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급등한 만큼 또 급락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거 참고하시고 세심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익권에서 나오시면 좋겠네요. 자, 꽃바구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남해화학 살펴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으로 계속 이어가 보죠.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은 우리 최 장군님이시네요. 종목이 폴라리스 우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 급등세가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좀 내려가네요. 지난 18일이었죠. 이때 그 최근장에서 좀 고점 찍고 나서 약간 좀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일단 그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6,180원에 15%네요. 그러면 거의 최근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자, 사연이 이렇습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1대3 무상증자 이슈, 실적도 그만 탈모 인구 증가에 따른 가발 수요, 수익 증대 등의 이유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근거를 찾고 진입을 하신 모양인데, 자, 그런데 매수 이후로 지금 좀 주가 밀려 있어요. 오늘도 4%가 넘게 주가 떨어지면서 5,415원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여기서 더 크게 빌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을 챙겨드리도록 하죠.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폴라리스 우노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폴라리스 우노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네. 이제 탈모 인구 증가에 따른 이제 가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뭐 탈모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탈모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탈모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발에 의해서 기대감이 커져서 올라간 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연관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전에 이제 아마 워낙에 또 TS 관련된 종목들 정말 이제 많이 이제 올랐었고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뭐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1분기에 14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이번 2분기에 19억 원 나왔는데 뭐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올라온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뭐 실적만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폴라리스 우노가 뭐 때문에 올라왔냐? 결과적으로 뭐 이제 무상증자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상증자 이슈 최근에 뭐 워낙에 핫했지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한 번 이제 이슈 나오게 되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도 3대1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또 크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공음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중에 시초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대비 약 한 마이너스 8, 90% 정도로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찔합니다, 정말. 예, 조광 ILI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차트가 어떻게 흐름이죠. 저렇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무상증자 이슈 나오게 되면 의도적으로 한번 엄청나게 빵 뛰었다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그 그림을 따라가려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최근에 어떤 물량들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보게 되면 끌어올렸던 물량들을 그대로 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상증자로 끌어올렸었던 그런 물량들을 지금 어떠한 주체가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폴라리스 우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전에 이 가발에 대한 수요를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가발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큰 상승이 나올까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상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도 조금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러한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5,2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5,2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지 라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4,000원 중반대까지는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 5,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200원에서 자르는 게 조금 아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실적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또 기대를 하고 들어가신 것만큼 아프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전체적인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다 주가가 내려갔다는 점을 조금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 라인에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5,2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예. 5,500원에서 5,000원, 5,7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종목이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고 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폴라리스 우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참고해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장군님의 폴라리스 우노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뭐 많이 관심 갖고 계실 그럴 종목입니다. 자, 기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114,000원에 13%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20% 비중을 채울까 고민하고 계시다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 요 종목도 같이 20% 가지고 계시네요. 자, 이 자전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비중을 담으시는 게 확실한 그 믿음이 좀 있으신가 봐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서백 전문가님, 에코프로 20%까지 매수를 더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데 에코프로가 나쁜 종목이냐? 좋은 종목이죠. 예. 그리고 현재 지킬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싸울 자리에서 잘 들어가셨고 114,000원 가격대면은 저는 11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가 왜 주요 맥점이냐?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만 원을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9만 원, 8만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한번 밀릴 것이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최악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지수 밀리면 버티는 종목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만 원까지 밀릴 거라는 거 계산하시고 예. 저는 같은 섹터에 여러 종목을 포진하는 거를 비중을 많이 두는 걸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두셨으면 아니면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신재생,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방산 이쪽 하나씩 섹터별로 하나씩 한 종목씩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 왜 순환매는 도니까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이탈하지 않는 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또한 목표가 상당히 높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17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네. 라고 빠르게 진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서백 전문가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알짜배기 정보들을 다 캐치를 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심지어 포스코 케미칼까지도 같이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같이 감안해 주시면서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맞춰보고 내일장 전략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정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일단 환율이 또 너무 높잖아요. 너무 심하네요.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시장에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이 사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사기는 했고 지난 7월부터 이제 5조 4천억이 넘는 금액을 또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슬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이번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실 잭슨홀 미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사실.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그런 이제 뭐 미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얘기만 계속했었죠. 실질적으로 되게 휴양지처럼 생겼어요, 보면. 네, 그래서 되게 뭐 있는지 없는지 지나갔던 그런 미팅인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역시나 긴축이라는 또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부분들도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은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성은 뭐 그야말로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내내 이 비료 사료주들만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극심한 개별 종목 장세 이번 주 정도만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유서백 전문가께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앞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네.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괜히 종목 진단 빨리 했네요. 네, 할 얘기가 지금 솔직하게 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환율,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큰 문제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면은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물보다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선물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리고 나스닥 지수들도 상당히 큰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별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섣부른 매매보다는 펀더멘탈, 모멘텀 이런 플레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테마성으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추격 매매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좀 계속적으로 눈을 둬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방산 그리고 신재생 너무나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네. 그런 부분들인데 원전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리고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이 다 내려왔어요. 네. 파이테크닉스라던가 KH바텍, 세경하이테크 뭐 등등등 얘네들을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사라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살아있다. 인도에서 5만 대 정도가 예약이 됐고 네. 그리고 되게 청신호를 켜고 있다. 26일에는 출시를 한다. 이와 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한 번쯤 눈여겨보자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지금 개별 종목군들 이슈가 붙는 쪽으로 발빠르게 순환배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주요 섹터들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세심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그러면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짜 쉬운 진단 시간도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